네, 안녕하세요. 시합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고추 재배 교육을 설명드릴 건데, 고추 재배 교육을 설명하면서 저희 아시아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추 품종들, 그리고 아시아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들까지 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간단한 재배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추 재배 교육을 할 건데, 가장 고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고추 품종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고추 재배 기술입니다. 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어떤 밭은 작황이 좋고, 어떤 밭은 작황이 좀 나쁘고, 어떤 밭은 고추 수확도 많이 되고, 어떤 밭은 고추 키가 안 자라버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고추 재배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고추 품종 선정입니다. 고추 품종 선정인데, 보통 고추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보통 두 가지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숙기, 두 번째로는 내병성. 숙기는 이제 나는 어떤 고추를 어느 시기에 빨리 딸 거냐, 나는 좀 늦게 따도 된다, 빨리 따도 된다. 그리고 나는 내병성으로 따지면은 나는 이 병이 강한 품종을 찾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병은 나는 내 밭에는 많이 오지 않아, 그래서 내병성은 별로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시아종에 맞는 품종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기에 따른 이제 고추 품종인데, 고추 품종 선정인데, 보통 숙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조생종 두 품종, 중생종 두 품종, 만생종 한 품종,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생종은 해남 기준으로 터널로 들어갔을 때 7월 초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노지 기준으로는 한 7월 하순, 그리고 7월 하순부터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아시아종에서는 이제 두 가지, 칼라 강탄, 그리고 칼탄 플러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강탄 같은 경우는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칼라병,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내병성을 가진 상당히 병에 강한 품종이고요. 그리고 매운맛은 중간에서 중상이라고 보실 정도로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 크기는 평균 15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과장 길이가 아쉽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칼라강탄의 고추 특징으로 이제 어깨가 넓습니다. 그래서 극대가종 대비해서 과장은 짧지만 어깨가 넓은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확을 하실 때 근양 차이는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가 작더라도 근양으로 판매하실 때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빠른 복합 내병계 매운맛을 좀 원하신다면 이 칼라 강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품종인 이 조생종 칼탄 플러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탄 플러스는 지금 영광 지역에서 좀 재배가 좀 이루어졌는데, 타사 리딩 품종인 빠른 품종하고 비교했을 때 숙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또 다른 그것보다 또의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점으로는 그 품종에 비해서 후기 단가 현상이 좀 적습니다. 보통 빠른 품종들은 초물, 두물, 세물까지 따다가 이제 후기에 쫙 고추가 짧아지는 단가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 칼탄 플러스는 그러한 단가 현상이 좀 덜하게 나와서 후기 네물, 다섯물에서도 고추 가 크기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초반에도 많이 따고, 그리고 후기 착과력도 원하신다면은 저희 칼탄 플러스 또 찾아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맵기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 지역이 그만큼 빠른 품종을 찾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칼탄 플러스가 숙기를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생종 두 품종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종은 보통 해남에서 이제 터널 기준으로 7월 중하순부터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노지 기준으로는 한 8월 초에 수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칼탄 열풍. 이 칼탄 열풍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좀 늦은 중생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기 착과력도 좋고 수양속도 많이 달리고 평균 17cm 이상, 그래서 크고 많이 달리는 고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운맛도 중간이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늦은 중생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추를 쭉 재배를 이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품종이 정말 가장 알맞고요. 나는 그냥 고추를 5월달에 심어서 4월달에 심어서 10월 11월까지가 쭉 놔도, 그런 분들께서는 이 품종이 딱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닌 이제 고추를 하시다가 보통 이제 8월 말에 나는 배추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 양배추가 들어가야 하신 분들은 살짝 좀 타이트한 면은 있습니다. 타이트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3물 이상은 수확하실 수 있는 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타이트하게만 움직여 주시면은 그래도 일반 빠르고 뭐 작은 고추, 대가종 그런 고추들보다는 수량성도 많이 따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익적으로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좀 타이트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좀 부지런하신 분들께서는 이 칼탄 열풍 심어주시면은 전작, 후작 나뉘어서 큰 소득을 올리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생강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조생강탄도 그 중생종 품종인데 칼탄 열풍보다는 훨씬 빠른 품종입니다.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조생강탄은 사실 제가 가장 추천도 많이 드리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올렸던 품종인데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생강탄은 건강품질이 상당히 좋고 고추도 고가 없이 요철 없이 반듯하게 자라고 평균 18cm 이상으로 상당히 그 극대가에 가까운 타입의 고추라고 보시면 되고, 매운맛은 중간에서 좀 더 매운 고추 품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 고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당히 그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 씨앗파 남자가 추천하는 이 조생강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생종으로는 저희 이제 그 슈퍼칼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슈퍼칼탄 이제 숙기는 좀 많이 늦어요. 많이 늦는데 제일 늦게 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병에는 정말 강하고, 그리고 수량성도 정말 많이 따고, 그리고 각 크기도 극대가족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칼탄 열풍처럼 나는 그냥 쭉 이것만 재배하시겠다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그 슈퍼칼탄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기에 따른 이런 품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렇게 해서 5가지 품종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병성에 따른 품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아까 그 복합 내병계,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칼라강탄, 칼탄 플러스 칼탄 열풍, 조생강탄, 그리고 슈퍼칼탄, 이게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칼라병,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내병계인 점으로 병에 나는 정말 강한 품종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위 5가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품종 재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칼라 내병계, 나는 이제 탄저병은 많이 오지 않아. 근데 총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칼라병이 너무 자라. 그러신 분들께서는 칼라 내병계인 저희 칼라강, 그리고 칼라포스를 심어주시면 되는데, 칼라강 같은 경우는 이제 청고병에도 어느 정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칼라병, 청고병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칼라강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칼라포스는 매운맛도 있고 건강품질로 상당히 좋은 칼라 내병계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탄저병은 괜찮고 칼라병만 맞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칼라포스 재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기에 따른 내병성에 따른 고추 품종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추 재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추 품종을 선정을 끝났어요. 그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밭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밭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거름을 준비해 주셔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고추 정식 한 달 전이나 한 달 좀 더 지나서 그때는 이제 석회를 이제 공급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그 공급을 할 때 뭐 밑거름이나 비료, 뭐 퇴비를 공급하시기 전에 사실은 토양 검증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토양 검증을 함으로써 내 밭에는 어떤 양분이 부족한지, 어떤 양분이 너무 많은지,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이제 거름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재배 밑거름 밭 준비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 달 전에, 고추 정식 한 달 전에 석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석회를 공급해 주실 때 주의할 사항은, 석회 공급하실 때 비료를 같이 주시면 안 됩니다. 비료를 같이 공급해 주시면은 비료의 성분들이 싹 다 날아가요. 그래서 돈을 그냥 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비료를 같이 공급해 주시면 안 되고, 한 달 전에 석회만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비나 이제 유박을 고추 정식 한 2주 전 정도에 이제 공급을 해 주시는데, 퇴비 같은 경우는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밭에서 잡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풀 제거도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잘 부숙되지 않으면은 가스 장애가 발생해서 고추가 정식하고 나서
가스장애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박도 이제 많이 사용하십니다. 유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그 일반 유박보다는 좀 휴믹산이 함께 포함된 합쳐진 그 유박이나 아니면 부엽토 같은 그런 게 같이 들어가 또 유박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토양에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유박 같은 경우는 그 작물에는 영양 흡수로는 좋지만은 사실 토양 쪽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휴믹산, 부엽토 같이 들어간 그런 유박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추 정식 뭐 일주일 전, 뭐 10일 전에 이제 비료들을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이제 비료를 공급해 주는데,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아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추 전용 밑거름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kg짜리로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데, 여러분께서 저희 그 고추 전용 비료를 보시면은 좀 비싼 거 아니냐, 아니면은 좀 더 성분 함량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그런 밑거름 비료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성분 함량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 성분 안에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 토양 친화적인 재배가 이루어지고 땅에도 좋고, 그리고 작물에도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고스란히 또 작물에게도 그 흡수력을 또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고추 전용 비료를 써주시면 상당히 고추 재배에 있어서 좋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이 고추 전용 비료를 예전에는 복합비료 해가지고 범용적으로 쓰는 복합비료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각 작물마다 특화된 그런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 같은 경우도 마늘 상토가 있고 뭐 양파 상토가 따로 있잖아요. 범용 상토를 안 쓰시고, 그것처럼 상토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비료를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고추에 맞는 전용 비료를 사용해 주셔야 고추 품질도 좋고 수량성도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그 저희 전용 비료에는 이제 부식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식산은 이제 토양을 친화적인 미생물을 뭐 만들어주고, 그래서 미생물이 생김으로써 작물에 유익한 그런 양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토양의 통기성도 만들어줘서 훨씬 더 작물에 좋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올해 고추 재배하실 때는 저희 고추 전용 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거름을 만들고 나신 뒤에는 이제 두둑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어리는 좁고, 그때 하고 옛날 분들 하긴 뭐하지만은 우리 어머님 세대나 부모님 세대,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그 땅이 상당히 그 좁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좀 좁잖아요. 좀 하고 식구들은 많고, 그래서 작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게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선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그런 방식은 옛날 고추 품종은 그게 맞았어요. 그게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고추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래서 키도 크고 고추도 극대가로 크고, 예전에 뭐 20cm 고추가 어디 나왔겠어요. 근데 고추도 커지고 이파리도 커지고 나무도 커지고 고추나무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밀림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우거지고 고운 나습으로 해서 병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대의 고추를 재배하시자고 하시면은, 복합내분계를 하신다 하시면은 정말 두둑도 넓게, 예전 방식하고는 다르게 두둑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고랑도 넓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그 복합내병의 고추들이 심어졌을 때 바람도 통하고, 그리고 강도 햇빛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바람의 통기성으로 고온 다습한 영향을 막아줘서 나중에 병충해도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둑 같은 경우는 뭐 80에서 100cm, 그리고 고랑 같은 경우는 70에서 80cm, 아니면 90cm 정도. 그리고 그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 강량에 따른 그 수확량과 수확 착화수가 또 보여지는데, 그만큼 광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확하시는 고추 수확물과 수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표 보신 것처럼 좁게 심었다고 해서, 아니면 뭐 넓게 심었다 해서 넓게 심었다 해서 그 수량성이 적어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착가수가 적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복합내병계를 꼭 심어 주신다면은, 이 요새 현대의 고추를 심으신다면은 위표를 참고를 하셔서 좀 넓게 심어 주셔서 좀 한 주에 한 근 그런 수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하실 때도 뭐 요새는 Y자 지지대, 그리고 구물망을 쓰시는 이유가 작물에게 좀 더 좋게 바람도 통하고 강도 많이 받게끔 그런 유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재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추 정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고추 정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한 정식 5일 전에 저희 아시아종매에서 판매하고 있는 누터가 있습니다. 이 누터를 정식 5일 전에 한번 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 5일 뒤에 다시 한번 또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계속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 누터의 역할, 효능이 뭐냐? 이 루터 같은 경우는 해조류 추출물하고 토탄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해조류 추출물이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물인데, 해조류 추출물을 공급해줌으로써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꽃눈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 꽃눈 뭐냐? 고추를 심고 나면 이제 꽃들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 꽃이 이제 고추가 달리는 건데, 그러한 꽃들을 많이 달리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난 고추 정말 많이 따고 싶어 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 루터를 사용해 주셔야 되죠. 꽃눈을 많이 형성해서 고추를 많이 달리게, 그래서 많이 달림으로써 많이 수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해조 추출물이 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토탄 추출물은 아까 그 부식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토양이 예를 들어서 진흙처럼 밀집해 있다. 그러면 수분을 공급했을 때나 뿌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수분이 거기서만 계속 머금게 됩니다. 위에서 멈춰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단단한 진흙이나 이런 흙들을 이렇게 군집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알갱이 만들어줘서 그 공간으로 뭐 뿌리가 자라게끔, 그리고 수분이 통하게끔, 그리고 토양에도 바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공기도 들어가게끔 해줌으로써 토양으로도 좋아서 이런 양분 흡수력도 훨씬 더 끌어당겨서 작물에게 또 올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뿌리도 미세 뿌리가 있습니다. 일반 뿌리가 이렇게 딱 한 가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도 잔털처럼 미세 뿌리들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분 흡수도 훨씬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누터를 꼭 성장기까지는 꼭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추 정식하고 나서 한 20에서 30일이 지나면은 밑거름으로 들어갔던 비료들이 이제 양분이 좀 떨어지는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추비를 해주셔야 고추가 계속 이제 달리면서 많이 달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아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추 전용 비료, 웃거름용, 고형 비료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20에서 30일 뒤에 포기 사이에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포기 사이에다가 한번 주시고, 그리고 40일에서 50일이 지난다. 그 다음에는 포기에서 대각선, 멀칭에다 거기다 또 놔둬 주시고, 그리고 나는 10월이나 11월까지 쭉 끌고 갈 거야. 그러신 분들께서는 한 30일이나 50일 뒤에, 한 30일 뒤 정도에 다시 한번 고랑에다가 공급해 주시면은 여러분께서 후기에도 꼬박꼬박 좋은 고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정식하고 나서 비료를 다 공급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또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칼슘제입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5월이 되면은 고추 끝이 이렇게 묽어지고 갈색으로 되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이제 고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칼슘 결핍이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칼슘을 줬는데 무슨 칼슘 결핍이 오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칼슘이라는 영양소 자체가, 양분 자체가 고온이 되면은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작물이 흡수가 아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칼슘제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 아시아종매에서 칼터스라는 제품이 상당히 효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5월달이 되면은 이 칼터스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체가원에 있는 액상칼슘제, 그걸 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는 이렇게 간주로만 재배를 하신다는 분들께서는 저희 아시아종매에서 솔루갈 그리고 솔루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시기에 맞게 중기용, 후기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편하게 나는 간주용을 좀 원하신다, 아니면 이거에 또 연면 시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편하게 양분을 공급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솔루갈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 입제로 되어 있어서 호스 마킹 증상이 없고 물에 100% 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사시면은 전혀 알갱이로 나가서 흘러나지는 것 없이 100% 5만원짜리 효능을 발휘하기, 아니 5만원짜리가 아니라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하면은 한 10만원짜리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 아시아종매 솔루나 간주용 비료 아니면 연면시 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병충해 또는 이제 생리장애를 한번 알아볼 건데, 위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칼슘 결핍이고요.
보통 고추 끝이 물러지면서 썩어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주민 칼투스나 액상칼슘 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혼용을 하시는데 이제 탄저병 이제 그 칼슘겹병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무테 모양으로 까맣게 들어간 거에 이제 탄저병 보통 고온다습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시기나 비가 많이 왔다 싶으면 꼭 탄저병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 칼슘겹이 보통 많이 온 곳에서는 보통 탄저병도 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칼슘겹이부터 먼저 예방을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때 엄청 악성을 치렀던 이제 칼라병 보통 총체벌레에서 이제 감염균이기 때문에 총체벌레 관리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응애 같은 경우는 입 앞면은 노랗게 되면서 입 뒤면은 이렇게 먼지처럼 끼는데 다른 병은 아니거든요. 뭐 고추 품종이 나빠서 뭐 이런 게 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통 응애 오면은 보통 고추가 이상하다, 고추 품종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응애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담배나바 고추 꽃 안에서 이제 알을 낳아줘서 그게 크면 이제 고추를 뚫고 나오는데 이게 구멍도 상당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담배나방도 예방 많이 해주시고 담배나방도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나방 잘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전문입병 그리고 이제 나이테처럼 생기는 게 이제 붕소결핍 그리고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이제 가끔 오고 그리고 좀 고추 시드름병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추 병충해의 생리 장애들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 각 병증에 맞게 여러분들이 병을 잘 확인하셔서 가까운 농약사나 농협 가셔서 약을 구매하셔서 잘 미리 예방하시거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략했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고추 재배를 설명드렸는데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질문 사항 같은 거 아니면 좀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아시아중에서는 올해 좀 빠른 숫기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칼라강탄, 칼탄 플러스 그리고 나는 좀 더 그것보다는 늦게 쏘가지만은 난 정말 좀 많이 따고 큰 껍질을 선호하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저희 칼탄 열풍 그리고 조생강탄을 심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난 정말 늦게 따도 되는데 나는 많이 달리고 큰 고추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슈퍼칼탄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거름용하고 웃거름용인 고추 전용 비료가 있어요. 그런 고추 전용 비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고추 재배 정말 잘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고추에게 맞는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옷을 입어서 뽐낼 수 있도록 저희 고추 전용 비료들 밑거름용, 웃거름용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간주용 비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냉해를 또 많이 입다 보니까 4, 5월달이나 5월달에도 냉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그 냉해가 오기 전에부터 저희 루터를 사용해 주시면은 그 냉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고추 정식 5일 전부터 고추 정식 하고 나서 5일 그리고 일주에서 10일 간격을 쭉 밀어주시면서 저희 그 냉해 방제도 도움을 주는 저희 루터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 또 9월달에 엄청난 그 고온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이제 생육이 또 멈춰버리는 그런 숨머지 증상도 많이 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멀칭 비닐을 다 뜯지 마시고 군데군데 포기 사이마다 구멍을 내주셔서 숨구멍이나 수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숨머지 증상이 이제 풀림으로써 고추 생육이 계속 되고 그리고 고추로 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비료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추 재배 설명을 한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아시아종묘 제품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